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되도록 타지 말아야 되는 차가 바로 구급차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해 동안 구급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질병은 고혈압 관련된 질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또 다른 질환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계 사망률 1위 심뇌혈관 질환. 우리 지역에서도 심뇌혈관 질환 환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주관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 평가에서 7번에 걸쳐 전국 1위를 차지한 곳이 있습니다. 전북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 김남호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광대병원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 김남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축하받을 일이 생겼더라고요. 운영평가에서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가 무려 7회 7번이나 전국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저희 이제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예. 지금 창립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센터가 설립이 됐었고요. 예. 정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센터가 오픈한 것은 2011년도입니다. 대개 이제 심뇌혈관 질환센터라는 것은 대개 이제 심장 질환과 뇌 질환이지 않습니까? 예. 대개 이런 질환들 중에서도 심근경색증, 뇌졸중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이고 예. 그다음에 포괄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집중 진료 기반을 구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단부터 시작해서 이제 치료 그리고 그에 따른 재활 및 예방에 따른 이러한 관리를 하는 센터인데요. 이러한 이제 센터들의 국내에 어떤 14개 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센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마침 저희들이 다행스럽게도 그 평가 중에 1위를 차지했던 겁니다. 그것도 무려 7번이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전국에 이런 곳이 14곳이나 있다고 네. 하는데 어떤 점이 주요했을까요? 결국은 이 센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 센터에서 하는 이런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환자가 왔을 때 이제 급성기 치료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치료가 이루어진 환자들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어떤 치료적인 부분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환자들이 앞으로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이 환자들이 얼마나 그 다음 예방이라든가 재활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거든요. 결국은 이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센터에 소속되는 직원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료부터 시작해서 재활, 예방에 대한 이런 직원들의 역할들이 예. 중요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들이 실은 수익 사업이 물론 진료라든가 이 부분은 수익 사업이지만 이게 이제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수익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병원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소속되는 구성원들과 병원의 어떤 경영자 의지가 마침 잘 조합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제 센터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그런 바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서 네.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7년 연속 운영평가에 있어서 1등을 하면 어떤 또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매년 이제 국가에서 일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올해 20년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를 지원해주고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운영 사업비를 한 11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그 센터들 간에 이제 소위 말하는 평가를 해서 어디는 조금 더 주고 조금 이제 덜 주고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가 가장 많은 운영 사업비를 가지고 그동안 이제 운영이 되었었고요. 이제 그러기는 하지만 이 운영 사업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실은 5억 갖고 이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한 2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국가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주셔야 예. 이 사업이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번에 코로나19 겪으면서도 맞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네. 정말 세계 최고구나. 무엇보다 또 병은 예방이 중요한데 네. 10년 전부터 이런 곳을 또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또 경이롭고 네, 네. 예. 심뇌혈관이 지금 세계 사망 1위잖아요. 맞습니다. 1위입니다. 어. 저희 나라도 지금 사망률을 보면 예. 암이 저희 나라는 사망률 1위고요. 그다음에 사망률이 2위와 3위가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심뇌혈관 질환이 결국은 암을 제외하는 단독 질환으로서는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근데 실은 암은 요새는 이제 조기 진단이라든가 여러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가지고요. 나라에서 많은 돈을 써서 실은 환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요, 국민들이. 맞아요. 네, 네. 근데 국가에서 심뇌혈관 질환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내용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그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지 않아요. 저희 나라는. 그래서 10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관심은 누가 가져야 되냐면 저희 의료진이 관심을 가져갖고는 안 됩니다. 쟤들만 갖고는 부족하더라고요. 예. 정치인들이 관심을 크게 가져야 돼요. 더 큰 관심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맞아요. 나의 건강은 어떠한지, 네. 내 심장은 어떠한지, 내 혈관은 누가 지켜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황이 어때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늘어납니다. 심뇌혈관 네, 질환. 저희들이 2018년도 자료랑 이런 걸 봤더니요. 네. 저희 전라북도 지역의 심근경색증이 한 1,400명에서 1,500명 정도 1년에요. 그다음에 뇌졸중 같은 경우는 한 4,500명 정도 1년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심근경색증이 1,400명이니까요. 하루에 한 4명 정도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실은 굉장히 많은 수가 발생하고 특히 뇌졸중 같은 경우는 한 4,000명 이상 1년에 발생하니까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한 문제는 뭐냐면 저희 전라북도는 발생의 어떤 빈도도 증가되고 있는 거지만 사망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특히 네. 타 지역에 비해서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떤 지역, 왜 전라북도가 더 안 좋지? 한 가지 하고요. 특히 전라북도 내에서도 어느 지역이 더 안 좋지? 이걸 지금 찾고 있고 예. 이 찾아진 분석을 가지고 거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 진행을 하고 또 있습니다. 빅데이터화 할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안 좋은 이유는 아직 지금 진행 중이죠. 전라북도가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 앓고 있는 그러긴 분들이 한데 늘어나는 묘하게 게. 몇 가지 예. 마주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이게 이제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병원에 얼마나 빨리 오냐가 중요하고 병원에 빨리 오기 위해서는 환자가 내가 병원에 빨리 가야 되겠다 먼저 인식을 한 게 중요하잖아요. 즉 내가 무슨 병이겠다 생각을 첫 번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병원에 가야겠다 생각을 한 다음에는 뭔가 어떤 119든지 이송 체계를 통해서 예. 병원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나라가 그게 조금 부족한 거죠. 특히 저희 전라북도가요. 저희들 해보니까 인지하는 것도 조금 늦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인지하고 나서부터 병원에 오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 전라북도가 노인화가 빠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고령화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질환들은 다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들이 환자를 좀 더 많이 발생도 시키지만 또 사망률도 높은 그런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퇴행성 말씀도 해주셨지만 어떤 기사를 보면 2030 세대 네. 청년 젊은층 고혈압 환자는 이제 고지혈증 네, 환자는 네. 우리는 괜찮아 나이가 젊으니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나이가 젊으면 괜찮나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 이런 만성 질환이거든요. 만성 질환은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10년 후, 20년 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실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80이 되신 분이 예. 고혈압이 새로 생겼다.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앞으로의 어떤 장애가 생길 가능성들을 따져보신다면 내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어떤 사고가 생기는 것과 또 심장의 어떤 질환의 사고가 생기는 것과 이게 실은 비슷한 축으로 가지만 예.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관리를 잘해야죠. 이분들이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30대, 40대 질환들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젊은 사람한테 오히려 더 치료를 더 열심히 해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해야죠. 당뇨 같은 경우는 또 고혈압도 마찬가지지만 맞습니다. 젊은 층 30대에서는 이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그냥 젊으니까 이겨내겠지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예. 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나가보면 혈압 치료율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한 뭐 50% 전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왜 안 드시냐 하면은
되게 젊은 사람들이 안 먹어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네, 부담감 아직은 때문에. 내가 젊은데 앞으로 그러면 나 70년 먹어야 된단 말이냐? 예. 실은 70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오면 그 전에 빨리 어떤 사망에 이르기도 되는 이런 무서운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예. 저희들 데이터를 보면 국내에서요. 뇌질환들, 뇌졸중 포함해서요. 뇌질환은 가장 병에 기여하는 인자를 보면 1번이 고혈압이고요. 두 번째가 흡연입니다. 아, 담배는 역시 그다음에 심장질환은 예. 1번이 담배고요. 예. 흡연이고 2번이 고혈압입니다. 순서만 바뀌었네요. 네. 예. 그래서 고혈압이나 어떤 마찬가지 이런 심장질환들, 그다음에 뇌질환들을 우리가 예방하고 관리하는 거, 이것은 결국은 어떤 걸 관리해야 되냐면 혈압 관리, 그다음에 담배 피신 분들은 담배를 꼭 끊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피시지만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백해무익하다.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이 북쪽에 살고 계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지금 심뇌혈관 질환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네. 뭐 아버지 뭐 할아버지까지 다 지금 그 질환이잖아요. 유전성이 있는 경우들이 이제 대개는 이게 동맥경화성 질환이잖아요. 동맥경화성 질환이라는 것은 결국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거든요. 결국은 뭐 질환 자체에 대한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대개 부모가 고혈압이면 자식도 고혈압 가능성이 높고 부모가 또 당뇨면 자식이 당뇨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이제 예. 기저질환들을 많이 갖게 될 거고요. 또 그와 상관없이 동맥경화 자체 이런 기저질환이 없어도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45세 미만, 여성 같은 경우는 55세 미만의 심장 질환을 앓는다면 예. 또 자식들이 그런 어떤 질환들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뭐 검사를 해본다든지 전조 증상으로 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대개는 뭐 예. 특별하게 자체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실은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것은 대개는 젊은 사람들은 급사나 돌연사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치매라든가 예. 뇌졸중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질환들은 다 만성 어떤 질환들,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어떤 이상 지질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말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은 전조 증상을 찾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기저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담배 피신 분들 담배 꼭 끊으시고 담배. 여러 가지 혈압 관리, 당뇨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를 해라. 이게 결국은 내 병을 관리하는 병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살아가면서 다 이런 질환의 공통점들은 뭐냐면 혈관이 막혀간다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처음에는 깨끗했던 예. 혈관들이 어느 순간에 점점점 좁아질 테니까요. 이 좁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증상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증상들이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활동을 하거나 움직이면 통증이 생긴다. 또 쉼은 좋아진다. 이런 경우는 심장에 있는 혈관이 어느 이상 막혀가면은 예.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생기는 협심증의 증상이 나오거든요. 이 협심증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방치가 되면 이게 네. 또 뭐 심근경색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심근경색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증상들이 일부분 그 전에 어떤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뇌경색도 마찬가지겠죠. 예. 뇌 혈관들이 좁아지는 질환들이니까 대개 뭐 환자분이 생활하면서 어떤 심한 현기증을 느낀다든가 조절되지 않는 뭐 두통들이 있다든가 때에 따라서 갑자기 한쪽 눈이 갑자기 시야 장애가 생긴다든가 또는 한쪽 팔 또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고 또 움직임이 장애가 생긴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아주 초기 증상의 어떤 표현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지속이 되면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심증이 좀 깊어지면 심근경색으로 진화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차이는 어떤 거죠? 결국은 그게 뭐냐면 이제 이해를 하려면 예. 좀 심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되게 심장 우리 몸에 펌프잖아요. 예. 근데 이 펌프질을 하는데 이 펌프질이 한 하루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만 번 정도 합니다. 근육 덩어리거든요. 예. 근데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혈관들이 심장이 이렇게 주먹만하게 있다면 그 주위로 이렇게 혈관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혈관들이 이제
좁아져서 점점점 좁아지다가 한 70% 이상 딱 어느 순간 이제 좁아지면은 예. 우리가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통증이 생기는 순간 그걸 협심증이라 표현하고요. 아.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혈관이. 100% 막히면은 피가 전혀 안 가잖아요. 예.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합니다. 괴사가 일어납니다. 아. 그때 이제 심근경색증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텐트라고 하는 걸 끼워 넣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좁아진 혈관을 피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냥 풍선으로 넓히기만 했고요. 예, 그러다가 또 한때는 이제 그 개발된 것들이 이게 이제 지지대, 스텐트라는 지지대를 넣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확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혈류순환을 유지시켜주는 이와 같은 이제 치료법들이 개발이 됐던 겁니다. 심근경색증은 참 무서운 병 같아요.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네. 병원에 오기 전에 병이 딱 그 혈관이 막힌 순간에 한 20%가 사망을 합니다. 실은. 그리고 병원에 와서 아무리 치료를 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네. 한 5 내지 10%가 또 사망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심근경색증이 걸리면 예. 한 달 이내에 한 30%가 사망하는 와, 심각하네요.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실은 그 오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은 사실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맞습니다. 시간이라도 있는데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유언도 못 남기고 그래서 이제 그 돌연사를 한 질환 중에 하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네,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예방도 하고 저희 맞습니다. 방송에서 또 캠페인도 나가고 많이, 그러잖아요. 네네. 예, 오늘 아침에는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김남호 센터장과 함께 무서운 질환에 대해서 네. 하여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뇌졸중도 그렇게 장애가 후유증이 크게 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요새 보면은 뇌졸중에 생각보다 장애가 없이 깨끗하게 생활하시는 직장생활 복귀하신 분들도 이제 요새는 이제 많이 보는데 예. 그 차이는 뭐냐면 바로 시간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왔는가. 그래서 그 막혔던 혈관을 얼마나 빨리 개통을 시켜줬는가. 혈액순환을 좋게 해줬는가. 그 차이는 결국은 어떤 거 연관이 되냐면 뇌의 어떤 손상의 정도를 예. 최소화시킬 수 있고 예. 그 말은 장애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골든타임 그 시간이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송했을 때. 대개는 뇌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대개는 이제 병원까지 오고 이런 시간 대개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혈관이 막히고 나서 시간이 하여튼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무리 병원에 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너무 증상이 발생하고 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게 되면 장애가 많이 남으니까요. 심장도 실은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심장 장애가 남으면 심부전으로 남거든요. 혈관은 떨어져서도 펌프질이 잘 안 되는 그냥 호흡곤란 같은 이런 같은 장애로 남고 이제 뇌졸중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신마비라든가 그리고 또 언어 장애, 어떤 시야 장애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장애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실은 걸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또 중요한 것은 예. 내가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얼마나 빨리 오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하고 있는 캠페인 중에는 가슴에 어떤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예, 갑자기 예. 발생한다. 예. 통증이 있으면서 이 통증이 뭐 쥐어 짜는 듯한. 쥐어짤 수도 있고요. 예. 어떤 분들은 가슴을 막 짓누른다는 표현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슴이 이렇게 이제 뽀개진다는 표현도 합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통증이 그런 통증들이 한 30분 이상 지속이 되고 이게 없이 보니까 막 식은땀도 나고 그다음에 호흡곤란 같은 숨도 차고 그게 때에 따라서는 이 통증이 여기에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예. 이 통증이 아프면서 양쪽 어깨나 팔이나 뭐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네.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양손이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픈데 여기 아픈데 이쪽이 같이 아픕니다. 네. 이런 증상이 한 30분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바로 고민하지 말고 119를 눌러라. 심근경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발생하는 순간 20%가 사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끔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심근경색증이 이제 자기가 본인이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병원에 가야지 하고 자가 운전하고 온다고 하다가 의식 잃고 이제 쓰러진다든가 119를 바로 불러야 되겠네요. 가끔 뉴스에도 예. 저희들이 보면은
의식이 없는 환자가 어떤 차를 타고 가다 의식이 없고 교통사고를 누가 선의의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예. 그 환자를 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부일 수도 있고 제가 아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죠. 그래서 묻지 마라. 119를 얼른 눌러서 빨리 병원으로 후송을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심근경색증과 뇌졸중도 마찬가지인데 이 병원에 이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냥 어느 병원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요. 전문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제 전라북도에도 그런 시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에도 많이 있고 네. 하니까요. 최대한 내가 증상이 있었을 때 접근이 좋은 그 병원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간이 곧 네. 생명이기 때문에. 네. 예. 대개는 저희들이 하여튼 시간, 한 시간에 따라서 사망률을 얼마를 더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병원을 빨리 오셔야 돼요. 지금 이곳 전북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는 전문의가 또 당직까지 서고 있다면서요. 그걸 위해서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환자가 실은 저희들이 치료의 단계를 본다면 환자가 병을 인식해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단계. 예. 그다음에 어떤 응급 체계. 우리 같으면 저희들은 이제 구급대 119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라.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나 지역사회 책임일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병원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잖아요. 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최대한 지체하지 않고 빨리 막혔던 혈관들을 뚫어줄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대개 1시간 이내 예. 이런 환자들 응급실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환자가 올라와서 막혔던 혈관을 뚫어주는 데까지 시술을 해야 하고 혈관 뚫는 데까지 1시간 이내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시스템들을 갖추고 다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예. 전문의들이 이제 상주당직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워낙 그 세계 사망 질환 1위이고 맞습니다. 또 우리 지역도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서 익산에 있습니다.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고 전문의가 당직까지 하고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닥터 헬기 비롯해서 맞습니다. 이송 시스템도 잘 갖춰놓고 있어서 7년 연속 운영 평가 1위를 하고 있어서 오늘 초대를 했는데 혈관 어쨌든 건강을 좀 튼튼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이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센터장님은 평소 어떻게 혈관 관리하고 계시나요? 뭐 드시는 게 있는지? 따로 저는 그런 것은 없고요. 실은 예. 저희들이 이제 음식에 관련해서는 예. 질문들이 많아요. 제가 등푸른 생선을 먹어야 맞습니다.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새 같은 이제 크릴 오일 예. 나와서 많이 여쭤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음식 중에는 되게 싱겁게 먹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짜게 먹으면 결국은 혈압과 관련이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에 어떤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관여를 할 테니까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너무 단 음식들 어떤 달달하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당이라든가 이상 지질 혈증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음식들 제대로 좀 컨트롤하자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고 음식 중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채소라든가 등푸른 생선들 이런 쪽을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릴 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오메가 3와 관련되는 네. 이야기들이거든요. 대개 이제 그런 것들은 뭐와 관련이 되냐면 콜레스테롤과 관련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보면요. 예.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리를 이게 꼭 크릴 오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들 운동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이런 음식들 관리가 같이 돼야지 이런 것들은 관리 안 하면서 나는 크릴 오일을 먹고 이걸 관리해야 맞아요. 되겠다. 이건 네.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끔은 이제 그게 너무 의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일반적인 식생활은 골고루 잘 드시고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운동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운동을 하셔라. 운동도 그게 유산소 제일 어렵죠. 운동이거든요. 운동이 제일 어렵죠. 네. 담배는 절대 안 되고. 담배는 어쨌든 간에 끊는 예.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나눌 수가 없고요. 10년 연속 1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잘 네, 운영해서 모처럼 또 자리하셨으니까 경각심도 갖고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하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심뇌혈관 질환 관련해서 당부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 센터가 실은 저희들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또 저희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저희 어떤 뭐 저희를 위한 또는 저희 병원 식구들을 위한 센터는 아니고요. 결국은 저희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한 센터인데 이제 도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으려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중에는 저희들이 어떤 내가 갖고 있는 혈압은 어떻게 되는지 또 내가 갖고 있는 당은 어떻게 되는지 또 내가 갖고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요. 이게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우리 건강검진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먹지 않고 그런 검진들을 꼭 하셔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매년 추적 검사를 하셔서 이거 변화들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뇌경색증과 심근경색증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네. 바로 119를 누르셔서 가까운 시설 내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가의 소중한 돈을 받아서 운영되는 네, 곳인데 또 운영평가 1위 받았다고 하니까 흐뭇하고요. 네. 우리 도민들 건강 위해서 앞으로도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돈, 명예보다도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걸 잃는다고 하잖아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좋은 습관 하나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